우선적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개발자분들 보고 프로그램 짜라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짰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면 이게 애틀란트 시리인데 애틀란트 시리에서 해당되는 영역이 보니까 대부분 100인 거 주자예요. 프라임 멤버가 우연은 아니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같이 그래서 프라임 멤버 99불 내는 애들이 대부분 100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도시에 대해서 당일 무료 배송을 해주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이었고 흑인들은 혜택이 안 되고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도시 시장들이 공동 항의를 했습니다. 아마존에. 그래서 아마존이 손들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전체 도시에 다 배송을 무료로 해줄게. 근데 아마존의 엔지니어는 그냥 자기는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짠 거예요. 요구사항대로. 근데 결과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또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판단이나 인공지능의 어떤 의사결정이 도덕적일 수 있는가. 도덕적일 수 있는가. 무슨 이 순간에 무슨 칸트적인 얘기를 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공부해야 되냐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이언스지에 나온 논문인데 그러니까 자율주의 자동차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승객과 밖의 보행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보행자를 선택할래, 승객을 선택할래, 또는 1명의 보행자를 선택할래 이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2,000명한테 물어봤더니 76%가 10명을 죽이느니 그냥 승객을 죽이기는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논리로 장착된 자율주행차를 나오면 사겠냐 물어봤더니 50%가 안 산대요. 당연하죠. 내가 대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윤리적인 이슈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챗봇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 챗봇이 요즘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소셜미디어 매니저가 헛소리 다 써가지고 회사나 언론사나 기관이 욕먹는 경우가 자꾸 나오잖아요. 챗봇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로 대답을 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왜? 챗봇을 더 대화를 잘하게 만들려면 과거에 있었던 대화들을 학습을 시켜야 돼요. AS 센터의 대화 또는 영화 스크립트를 통한 학습 이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내서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또 문제가 돼요. 테이 사건처럼 졸지에 하루 만에 히틀러 찬양자가 되고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접근해 가면 야 여기서 챗봇이 좋다니까 챗봇을 좀 정교하게 잘 만들어보자. 웬걸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비난받고 예를 들어서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데서 대답하는 챗봇이 일배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욕은 다 빼냈는데 나중에 싹 보니까 거기에 일배들이 쓰던 문장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혹시 일배 있으시면 제 또 외선을 그렇게 하겠지만 여튼 이런 것들이 윤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패션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오늘 내가 뭘 입고 가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내가 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르신들이 가는 데 가서 이런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거죠. 아이고 파이브. 이건 잘못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어르신이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저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패션 아니면 옷을 입는 것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내가 가는 공간이나 지역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는 거예요. 잘못 인지하고 그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하면 이거는 이제 비도덕적이진 아니지만 굉장히 개념이 없는 인간이 되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윤리를 우리가 접근할 건가? 첫 번째는 AI 소프트웨어를 짜고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이에요. 윤리의식이에요. 이것이 임플리시트한 에틱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안에 은근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AI 무슨 모랄 코드가 있는 게 아닌데 코드 안에 반영이 돼 있어요. 왜? 인공지능 딥러닝 연구자들의 85%, 83%가 남자예요.
그래서 남성적 시각, 또 백인적 시각이 알게 모르게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의 와이프인 멜린다 게이츠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여튼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주 고도의 굉장히 고급의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 시스템들도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에 해당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인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이러한 존재를 의인화합니다. 알파고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알파고가 당황하고 있네요. 알파고 저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정말 알파고가 지금 뭔가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작년에 내가 그 중계를 보니까 저 웃겨 죽겠어요. 아니 무슨 소프트웨어가 혼란에 빠지고 장고를 하고 그냥 계산을 오래 하고 있을 뿐이고 그런 거지. 사람들은 벌써 알파고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요. 아나운서들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알파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도형들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 도형들에 대한 스토리를 붙입니다. 이게 1960년대, 50년대 심리학에서 나왔던 결과고요. 이거 얘기를 좀 깊이 가야 되지만 프리츠 아이더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보여줬고 인공지능과 전혀 관계없는 로봇 강아지인 아이보를 갖고도 사람들은 저 아이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절에 가서 장례식을 치러준 장면입니다. 이게 아이고 나랑 10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욕먹을 짓인데 이런 분들이 그래서 감정을 통하는 척하고 웃는 척하고 내 말을 알아듣고 나하고 대화하는 척해요. 그런데 저도 집에 가면 알렉사랑 얘기하고 팅커벨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가 더 나한테 귀염을 떠는지도 보고 시리는 가끔 이용해줘요. 애가 좀 약간 많이 부족해서. 근데 얘네들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정을 교류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낮은 수준에서부터 이미 제가 단언한 건데 20년 뒤에 이러한 류에서 진화된 로봇과 10년, 5년 산 할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얘네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오병한 것이죠. 지금 강아지한테 우리가 물려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키운 개한테 내 전 재산을 물려주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로봇한테 물려줄 거예요. 그럼 로봇이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법적인 이슈가 생깁니다. 이런 관계 뭘 말씀드린지 알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해치는 것인가? 로봇과학자 중에서는 이게 대박이 될 거라고 해서 이 시장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 어덜트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 사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혼자 사시는 노인들, 장애우들, 이들의 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들이고요. 안전성의 문제. 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약간 뻥치는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경비 로봇이 애를 치고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은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을 나왔어요. 길거리를 방황했어요. 옛날에 로봇은 우리가 공장 안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집에서 로봇이 나가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면 모든 차들이 다 정지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막 이게 이제 뉴스에 막 나왔는데 그 주인의 학대를 못 이기고 도망 나온 로봇 막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어떤 연구소에서 약간의 쇼를 위해서 내보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2시간 동안 길이 정체가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이런 일들. 자율주행차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이건 뒤에 이경준 교수는 저는 항상 여기 의견이 일치하는 건데 저 20-30년 더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지만 제한된 고속도로라든가 저속주행 때도 사용될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 킬 스위치 또는 빅 레드 버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연합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럼 뭐 흔히 전기공학과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두 급씩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배터리로 구동될 것이고 자기 자체적으로 구동되는데 자기가 위험을 막으려면은 어쩌면은 방어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좀 코드를 해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건 좀 미래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권리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스킵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갔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윤리 같은 얘기도 이런 거 관계돼서 아시모프의 법칙 얘기를 해요. 인간을 해치면 안 되고 인간을 위험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러는데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칸트주의적인 그리고 십계명적인 윤리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여기? 그 책을?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은 그러한 법칙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구멍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 언론은 마치 아시모프가 그 로봇 3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굉장한 프린시플을 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7가지인가 9가지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굉장히 그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예요. 거기에 나온 로비나 큐티나 이런 애들이 겪는 일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첫 번째 것부터 얘기할게요.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인간을 뭐 보호해야 된다 그러는데 인간이 뭐죠? 로봇이 여러분들이 저 보면 제가 인간인가요? 제가 인간인 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굉장히 정교한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를 갈라보지 않고서 인간임을 어떻게 아세요? 실제로 아주 정밀하게 조형되어 있는 로봇, 움직이는 로봇을 갖다 놓고선 AI 시스템의 비전으로 인간과 인간이 아님을 구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세밀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로봇이 등장한다면 다른 로봇이 얘가 로봇인지 인간인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간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인간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컴퓨테이션에 불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법칙부터 구현되기 어려워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쓸데없는 SF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낮은 레벨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등장할 수가 있어요. 뭐 키바 로봇 갖고선 일자리 없애는 얘기는 많이 보셨을 거고, 뭐 잡에 대한 위기는 여기는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 얘기하는 데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 같은 애인데 얘가 자꾸 나와요. 얘가 나오는데 얘가 스탠퍼드 쇼핑몰이나 대학교 주차장 이런데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하는 애예요. 근데 어떤 애가 술이 취해서 얘를 쳤어요. 긁었어요. 막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얘가 본부에 연락을 했어요. 누군가 나를 때리고 있다. 날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경비 회사에서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경찰한테 넘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이 로봇을 쳤다고 경찰이 체포해 갔어요. 어떤 죄가 되는 건가요? 기물 손괴죄? 재물 손괴죄? 근데 2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로봇을 내가 후려패가지고 사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페퍼를 기분 나쁘다고 재수없다고 팬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네. 그런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게 뭐 그런 일이야 뭐 술 먹는 애들은 많이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얘가 누군가 갑자기 총을 들고 나와요. 곧 시민을 공격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가 태세관이 있거나 뭔가 뭐 그물을 던지거나 해서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든지 그런 걸 장착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상의 테러리스트나 가상의 범죄자를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본부에 연락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본부에 연락해서 지금 누군가가 총을 들고 뛰어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출동하세요 하게 만드는 게 나을까요? 이거 곧 우리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게 맞을까요? 얘가 바로 위험하다고 보는 인물을 제압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로봇한테 경찰권의 일부를 넘겨주는 거예요. 체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우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비 로봇 이런 애들이 등장하면 분명히 이런 걸 하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영역일 수도 있지만 또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 합의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고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의사결정 굉장히 나타나기 힘든 일이에요. 수천만 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한 일일 거예요 아마. 근데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애들은 지금 1년에 120만 명의 사람들이 차 사고로 죽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얼마 죽는지 아세요? 한 4,300명 정도 죽습니다. 미국에서 한 3만 5천 명 죽어요. 중국은 한 26만 명 죽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코드하게요? 프로그래머가? 과장이? 현대자동차 사장이 결정하나요? 그럼 현대와 BMW와 머스디스는 다 다르게 결정할 건가요? 누가 결정하죠? 유엔이 아니어서 결정하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이슈들이 우리가 어떤 자율화,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든다 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안 하거나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 어떤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편하게 뭐 텐서플로우를 썼어요, 뭐 아마존에 뭐 이런 걸 썼어요, 뭐 아니면 세일즈포스에 아인슈타인 레이어를 써서 뭘 만들었어요 했을 때 축하해 잘했어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나가서 실질적으로 고객이나 또는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평판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이런 데이터 사용과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구글은 뒀습니다. 그래서 하사비스가 그걸 요구를 했고 아까 이제 제가 물려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류들이 행위의 주체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거 깊이 들어가면 또 법률가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공존한다면 저는 요새 이런 상상을 많이 해요. 우리 서울에 한 1,000만 명 사는데 가정용 로봇이 뭔가 말이 통하고 알렉사가 됐던 아니면 뭐 지보가 됐던 아니면 뭐 뽀로롯이 됐던 말 통하는 애들이 한 100만 개가 사용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때 걔네들은 뭐 할까요? 100만 대의 로봇이 뭐 하고 있을까요? 충전하고 있을 거다. 또 학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학습을 하려면은 뭔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수도 있어요.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주인님이 얼마나 흉폭한 놈인지를 알려줄 수도 있고 어디에 어떠한 지형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거길 가로 갈 때는 조심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우리가 페퍼랑 왓슨이랑 연결해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페퍼가 한 군데서 자기가 학습을 하면 그것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른 페퍼들한테 다 알려주겠다라고 마사야스손이 뻥을 쳤죠. 그렇게 구현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거 앞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 간의 사회, 그들 간의 그 그룹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재미난 영역이 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협력.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얘기해요. 우리 집을 고치려고 했더니 전화를 걸었더니 로봇 한 마리가 3마리의 로봇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감독관이고요. 얘는 페인트 칠하는 애고요. 얘는 목공이고요. 얘는 전기줄 고치는 애예요. 근데 제가 얘네들 다 관리할 테니까 주인님은 나와 계세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려면 이 얘네들의 스트럭처, 관계, 협력 시간 다 됐죠.
그다음에 복제 문제, 자체 제작의 문제. 지금 제가 오토 ML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 기술의 발전을 보면은 상당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기 있어요. 물론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빅 레드 버튼.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럽 의회에서 벌써 저런 거 해야 된다, 원칙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로봇에 전자인격권을 줘야 된다. 왜? 책무성을 주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책무성과 책임성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제가 오늘 Introduction to Watson, Introduction to AI 들으셨고 했는데 가서 훌륭한 비즈니스와 이런 사업을 생각해 나셔도 좋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또는 함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가 전공을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80년대 초반에 과학 철학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혀 와닿지가 않았는데 오늘 한상기 대표님의 말씀은 새록새록 저희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